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중년에도 권태기 없이 만족스러운 성생활 이어나가는 비법 11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6년을 만난 커플, 결혼 20년차 부부 등등 사랑이란 이름으로 오랜 세월을 함께 할 수 있었지만 어느 순간 권태기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연애나 결혼 초에 뜨거웠던 잠자리는 점점 흥미를 잃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진 횟수 또한 줄어듭니다. 연애나 결혼 초반에는 뜨거운 성생활을 했던 커플도 어느 시점부터는 슬럼프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부부관계에 있어 함께한 시간과 성관계 횟수는 반비례한다고 하죠. 특히 오랜 세월을 함께 보낸 부부들은 이제 사랑이 아닌 정으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연인이나 부부 사이 육체적 친밀감이 사라지면 정신적 친밀감까지도 사라지게 될 수 있어요. 서로 이성적으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단지 정신적 친밀감만 남아있다면 부부라기보다는 그냥 가족으로만 남을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부부관계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연애 초반의 뜨거움과 설렘으로 부부관계를 불태울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권태기 없이 오래도록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허프포스트에서 뉴욕의 성상담 전문가들이 말하는 오래 사귄 커플이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이어나가는 비결이 무엇인지 소개해 드릴게요. 적극적으로 실천해 상대방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중년에도 권태기 없이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이어나가는 비법 11가지. 첫 번째,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기. 뉴욕의 상담 전문가 미건 플레밍은 어떻게 하면 가장 흥분하는가?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성관계는 나만 만족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만족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 배려할 때 최상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당신의 성생활을 남들과 비교하지 말기.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는 절대 해서는 안 되지만 대다수의 커플이 자주 저지르곤 합니다. 남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 스스로를 더 낮게 볼 수밖에 없을 뿐더러 상대방의 자신감도 떨어뜨릴 수 있어요. 횟수, 방법, 만족도는 커플마다 다릅니다. 결국은 나와 상대방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남들의 성생활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오롯이 우리만의 관계에 에너지를 쏟아보도록 하세요. 함께 개선할 점을 찾고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할 때 서로 만족스러운 관계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매력에 집중하기. 처음 상대에게 끌린 이유, 그때의 느낌을 되살릴 수 있는 교감을 시도해 보세요. 상대가 특히 매력적이었다고 생각했던 때를 떠올려 보면 연애 초반의 설렘을 다시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간직하면 관계를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관계를 가지기. 일주일에 한 번 관계하는 커플은 그보다 덜하는 커플보다 관계의 만족도가 더 높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성관계의 생리적, 심리적 여운이 지속되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일주일 남짓입니다. 단, 빈도만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교류하느냐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색다른 종류의 관계를 시도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감정을 극대화하는 관계, 창의성과 판타지를 확장하는 관계, 오감을 자극하는 관계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둘만의 데이트 약속을 잡기.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 육아 문제에 지쳐 서로를 돌보지 못하곤 합니다. 더구나 둘만의 밤을 가지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죠.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서로의 존재를 진심으로 아끼는 게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 전문가들은 둘만의 데이트를 시도해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다른 가족에게 아이를 맡기고
집이 아닌 호텔 등 새로운 장소를 찾아가 둘만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새롭고 낯선 곳에서 관계를 하게 되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쾌감을 주는 신경화학 물질로 새로운 행위에 대해 더욱 자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줘요. 6번째, 삽입보다는 자극을 추구하기. 대부분의 사람은 삽입이 이루어져야 성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손을 통한 자극, 그 외의 접촉 및 직접적인 질 자극은 뒤로 밀리게 돼요. 그러나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여성은 절정을 위해 직접 자극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삽입만이 답이 아니에요. 특정 부위를 자극하는 등 신체 접촉이 또 다른 즐거움을 안겨줄 수 있어요. 성 전문가 이언 커너는 삽입이 아니고도 쾌감에 이르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7번째, 부부 마사지 시간 갖기. 평소 스킨십을 하기 쑥스럽다면 매일 자기 전 30분 정도 마사지 시간을 가져보세요. 손끝으로 마사지를 하며 서로의 눈을 보고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는 부부간의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이조차도 낯간지럽다면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것도 좋아요. 비누로 꼼꼼히 씻기고 수건으로 닦아주면 하루의 피로가 풀리고 상대방과의 거리도 좁혀집니다. 가장 지저분하고 낮은 부분을 닦아준다는 의미로 서로에 대한 소중함도 배가 될 거예요. 8번째, 하루 최소 4번 포옹하기. 부부 갈등의 원인과 치유법을 연구해온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의 저자 존 그레이 박사는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해 의무적으로 하루 4번 서로 포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상 후 1번, 출근할 때 1번, 퇴근 후 1번, 그리고 자기 전 1번. 부부가 1분 동안 서로 포근히 안아주는 것이 중요해요. 1분은 생각보다 꽤 긴 시간으로 충분히 교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9번째, 함께하는 일 만들기. 부부나 연인이 함께하는 일을 만드는 것이 좋아요. 커플 마사지를 예약하거나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좋은 방법이지만 자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일상생활 속에서 정기적으로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 산책이나 동네 헬스장을 함께 등록해서 운동하는 등의 가벼운 일들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10번째,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기.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서 꺼리거나 혹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에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제대로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면 상대방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이때 한 번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람이 한 번에 바뀌는 건 아닙니다. 진지하게 3번 정도는 이야기해주는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이 경우 화를 내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침착하게 설명해줘야 돼요. 11번째, 다른 점을 인정하기. 사람마다 모두 다른 사고방식과 언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상대와 점차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상대가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나의 기대치에 딱 맞길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이 커지고 싸움이 잦아지게 되죠. 시간이 지나 아무리 편한 사이가 되었더라도 사람은 모두 개별적인 존재이고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오래 사랑을 이어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중년에도 권태기 없이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이어나가는 비법 11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중년에도 권태기 없이 만족스러운 성생활 이어나가는 비법 11가지. 첫 번째,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기. 두 번째, 당신의 성생활을 남들과 비교하지 말기. 세 번째, 상대방의 매력에 집중하기. 네 번째,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관계를 가지기. 다섯 번째, 둘만의 데이트 약속을 잡기. 여섯 번째, 삽입보다 자극을 추구하기. 일곱 번째, 부부 마사지 시간 갖기. 여덟 번째, 하루 최소 4번 포옹하기. 아홉 번째, 함께하는 일 만들기. 10번째,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기. 11번째, 다른 점을 인정하기.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